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캐나다에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즉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떠나서 밴쿠버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 도착을 해서 공항 밖에까지 나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캐나다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 먼저 캐나다 학생 비자란 무엇인가? 먼저 비자가 뭔가요? 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나라에서, 즉 캐나다라고 하면 캐나다 비자, 그러면 캐나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다라는 것을 허락하는 거, 그런 것을 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뭐죠? 그 여권이죠. 패스포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권을 들고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캐나다는 현재 비자 협약국입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특별한 비자를 받지 아니하고서도 여권만 가지고도 입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무조건 여권만 가지고 캐나다 입국할 수는 없고요. 그 전에 간단한 온라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ETA라고 하는 전자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캐나다 이제 학생 비자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캐나다 학생 비자가 필요하죠. 이 캐나다 학생 비자를 스터디 퍼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터디 퍼밋. 이것이 이제 그 스터디 퍼밋은 캐나다에서 발급하는 학생 비자를 스터디 퍼밋이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 비자는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래는 비자는요, 그래서 캐나다 비자다 그러면은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래는요. 근데 요즘은 캐나다 내에서도 학생 비자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본래 모든 비자는요, 그 나라 안에서는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 밖에서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게 비자인데, 희한하게도 캐나다 이 유학 비자, 학생 비자는 캐나다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신분을 변경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나 그건 이제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비자입니다. 그 6개월 이내는 그러면은 비자 필요 없냐고요? 꼭 6개월 이내에 나는 있다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비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만 필요하다? ETA. 전자 비자만 가지고도 입국해서 6개월 동안은 학교도 다니고 모든 정식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가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캐나다 비자는 보통 어디서 발급하나요? 영사관, 대사관 이런 데서 발급을 하죠. 근데 캐나다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캐나다의 어떤 비자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캐나다 비자는 어떻게 발급을 받냐면 온라인 상에서만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캐나다의 비자 관련 서류는 전부 다 그 서류를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검토를 해서 이메일로 비자를 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비자를 내주는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비자가 아니고 비자 퍼밋 레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정확한 표현은 스터디 퍼밋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 비자인데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편지를 발급해 줍니다. 온라인상에서. 좀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캐나다 비자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상으로만 그 캐나다 비자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심사는 어디서 한다고요?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비자는 거기서만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자가 발급이 되면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비자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온라인상으로 즉 이메일로 보내주는 이 비자 레터는 비자가 아니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비자는 어디서 받냐고요? 엔트리 포인트, 즉 입국하는 그 시점에서 받습니다. 다시 해서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면 그 비자 레터를 들고 그 공항에 있는 비자 발급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합니다. 어떤 심사를 하냐고요? 나는 여기에 공부를 하러 왔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 퍼밋 레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편지를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비자를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쭉 검토를 해서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이미 서류 심사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게 진짜 공부하러 온 건지 그리고 비자 레터를 받았는지 그것만 받고 호치켓으로 그 여권에다가 이렇게 쿡 찍어줍니다. 그게 이제 진짜 비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비자는 반드시 여권 안에 스티커로 붙어 있거나 도장으로 찍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즉 호치켓으로 찍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캐나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데 학생 비자는 그 학생 비자 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입국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엔트리 포인트 즉 입국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밴쿠버 공항으로 가니까 밴쿠버 공항에서 다시 한번 학생 진짜 비자로 이렇게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비자는 호치켓에 이렇게 쿡 찍어줍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가는지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행기가 이제 밴쿠버 공항 YVI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밴쿠버 공항의 약자입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쭈쭈쭈쭈쭈 와갖고 제일 먼저 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입국 심사. 이거 이미그레이션이라 그러죠.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관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들어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공부를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전이잖아요. 받기 전이니까 ETA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아이들도 모두가 기본적으로 ETA는 다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OSS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요, 그 학생 비자를 대행해 주는 데가 OK 비자잖아요. OK 비자 이 대행 업체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ETA도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바꿔주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시점은 여기 이미그레이션이니까 여기서는 모든 아이들이 일단은 관광비자로, 무비자로, 관광비자 상태로 입국을 합니다. 즉 ETA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ETA로 여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얘가 만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이민을 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선 한 번 더 이쪽으로 가서 호치켓으로 이렇게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짐을 찾게 되죠. 자, 입국 절차를 한번 보죠. 자,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국 심사를 받죠. 그 다음에 요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ETA가 필요하다 그랬죠. 전자비자가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미만으로 공부하는 사람, 즉 비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바로 짐 찾아갖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짐 찾아가서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만약에 스터디 퍼밋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짐을 찾아가지고 여기로 잠깐 모여서 짐을 다 여기다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입국심사 ETA가 ETA가 전부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짐을 찾고 여기서는요 짐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대기하다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이 막 벨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캠퍼스별로 우리가 이제 메이플리츠하고 델타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캐리어만 들고 버스를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관광 비자로 들어오거나 이미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방학 때 잠깐 방문을 했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바로 통과를 해갖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 찾는 경우는 여기가 이제 짐 찾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짐 찾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스터디 퍼밋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짐을 일단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짐을 놔뒀다가 스터디 퍼밋을 받고 짐을 다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출구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출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고 짐을 다 끌고 나오면은 그 짐을 가지고 이제 짐을 우리가 보통 수화물 23kg짜리 두 개에다가 끌고 가는 거 하나에다가 백팩을 메고 있잖아요. 백팩하고 캐리어는 들고 가고 그 다음에 23kg짜리 수화물 두 개는 트럭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는 첫날은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캠퍼스별로 델타는 델타, 메이플리치는 메이플리치대로 보관을 해놨다가 다음 날 이제 홈스테이로 갈 때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그 짐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 도착해서 첫날 거치게 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은 ETA를 발급받아야지 된다. 학생 비자가 있건 없건 간에 ETA를 발급을 받아야지 된다. 이게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ETA는 꼭 가지고 가야지 된다. 물론 학부모들이 방문할 때 ETA 당연히 발급을 받아야 되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선생님, 우리 애는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비자 레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까지도 비자 레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네,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비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고 나서부터 약 4주에서 5주 사이면 대체로는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비자가 발급이 된다는 얘기는 비자 레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메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안 나오고 종종은 8주 정도 가서 나오는 경우도 지난 13년 동안 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주가 넘어갔는데도 안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캐나다 들어가면 됩니다. 네, 캐나다 들어가서 들어가 있으면 캐나다에 있는 동안 그 이메일로 그 비자 퍼밋 비자 레터가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니까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캐나다에서 국경을 갑니다. 미국 국경까지 약 우리 있는 데서 40분, 델타에서는 한 15분 걸리거든요. 가서 국경,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USA 국경이면 여기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꾸로 들어옵니다. 네, 주말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를 신청해 놓고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이에는 캐나다 입국이 안 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원칙이지만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 보면은요, 원칙과 상관없이 학생들 다 받아줍니다.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러나 비자 레터를 출국 전에 받아가지고 가는 게 당연히 안전하죠. 자, 그러니까 비자는 언제 신청해야지 된다? 출국일로부터 2달 전에는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해갖고 비자를 딱 받아놓으면 든든하죠. 예, 그러니까 비자가 출국일이 다가오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은 되게 마음이 초조해지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비자가 안 나온다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자가 안 나온다고 캐나다 대사관에다가 백날 전화해도 앤서링 머신만 나옵니다. 이메일로 해도 답이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연락하고 그러면 비자 더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비자는 한번 신청하면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비자가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지? 그게 궁금하면은요, 한 6주 정도 지났는데도 비자가 안 나올 때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 여권 번호하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 번호를 집어넣으면 내 비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이 그 온라인상에 나오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심사 중 뭐 이러고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ETA 신청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ETA는 뭐 우리 학생들의 ETA는 우리가 그 비제 대행해 주는 데서 학생 비자하고 동시에 다 진행을 하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캐나다 방문하기 위해서 ETA를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요, 신청을 하면은 뭐 10분, 뭐 길게는 2시간 이내에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아주 드물게요, 이게 신청을 했는데도 바로바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규정상으로는 72시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라.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72시간까지 기다려라. 그럼 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을 출국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미리 해놓는 게 맞습니다. 미리 공항에 가서 ETA를 신청을 했는데 72시간 기다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지 되고요. ETA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캐나다 정부에서 이 사람은 캐나다에 와가지고 눌러 앉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ETA를 발급을 안 해주고 첨부 서류를 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도 예전에 ETA가 발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서류를 보충해서 ETA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딸이 왜 그랬냐고요? 여자인데 미혼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캐나다 비자를 발급해주면 캐나다에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류 보충이 나왔는데, 왕복 항공권하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 이거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 다시 신청하고 나왔죠.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 그래서 ETA는 미리미리 신청하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ETA를 신청할 때 우리 주소 적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꼭 기록을 해 두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ETA가 종종 발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해보면. 그러면은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 다시 신청할 때 당연히 여권, 패스포트 여권 번호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내 주소를, 영문을 자꾸 이렇게 틀리게 쓴다거나, 그 다음에 뭐 내 직업 같은 거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거로 했다 저거로 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은요, 의심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서양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는 게 들키면은요, 무조건 금지입니다. 비자 발급 안 됩니다. 미국은 ETA에 해당되는 게 에스타잖아요. ESTA, 에스타잖아요. 에스타도 이게 발급이 안 되면은요,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를 신청할 때 당신은 예전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된 적이 있습니까? 거절된 적이 있잖아요. 그럼 비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ETA라든가 에스타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가장 정직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의 컨디션이 좀 안 좋죠? 약간 그 알러지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